글로벌 나비 효과의 박PD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MC 두 분 나와주세요. 2026년 3월 9일 현재입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일자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밸류체인,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명운이 걸린 핵심 광물 공급망을 완전히 뒤바꿀 미국의 치밀한 경제 안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지정학적 무게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이틀 전 상황을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3월 7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17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주의 방패, 미주 카르텔 대형 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12개국 정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치명적 군사력을 동원한 카르텔 파괴가 선언되었습니다. 단순한 치안 작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시기적인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 8일째 대이란 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해외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여전히 서반구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반구 밖의 악의적 세력, 즉 중국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안보와 경제를 결합하여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결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반구 전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안보 없이 경제적 진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틴 옴 특사는 참여국 정상들에게 자신의 직통 휴대전화 번호까지 직접 공유하며 전례 없는 경제 협력을 약속했고요. 그 표면적인 협력 약속 이면의 배타성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철저히 19세기 세력권 논리인 멀로주의를 부활시킨 트럼프 독트린의 폭력적인 실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중남미 시장에 미친 불안정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주도권 확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중남미에서 5,18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고 37건의 항만 프로젝트로 주요 물류 데이터를 장악해왔습니다. 이제 이 불안정한 시장이 미국의 강력한 통제하에 예측 가능한 경제통합 블록으로 재편될 확실한 기회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오직 미국과 극소수의 친미 국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5국 클럽 명단을 보십시오. 중남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 남부사령부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혼자서도 공세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만 이를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연결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025년 기준 교역 규모만 205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라틴 아메리카 최대 파트너입니다. 멕시코 진출 기업들의 상황을 기회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시각입니다. 무려 1,192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그 멕시코가 바로 미군의 직접적인 무력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혼주 몬테레이 일대에 대거 포진한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한국의 자동차 밸류체인에게는 거대한 기회 창출의 장입니다. 북미 근접 생산, 즉 니어쇼어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미형 내재화 전략에 강력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카르텔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했고 쉐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미군의 일방적 개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한가운데서 한국 기업들은 국경 통관 지연, 내륙 운송 차질, 천문학적으로 솟구치는 보험료 등 전례 없는 비용 폭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가격을 직접 매기는 극도로 불안전한 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글로벌 물류 대동맥인 파나마 운하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파나마 운하의 올해 통항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연료와 메탄올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이 객관적 지표는 물류망이 여전히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항량이라는 표면적 수치 이면에 정치적 통제력을 보셔야 합니다.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기업인 CK 허치슨의 항만 운영 계약을 전격적으로 무효화한 사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물류 인프라가 더 이상 평시의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 자본을 배제하기 위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기억되래도 언제든 불똥이 틀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물류망 재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단기적 진통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넓혀서 장기적인 자원 확보와 방산 특수라는 더 큰 국가적 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 6억 9천여 명, 명목 GDP 7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 광물의 절대적인 보고입니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망 구축은 대한민국 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건물 확보의 중요성은 동의합니다만 시장 환경이 미국 정부의 철저한 개입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밀려난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대단히 순진한 착안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막대한 자국 금융을 지원해 미국 기업의 인수 기회를 밀어붙이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민한 대응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미국의 핵심 광물 협의체 포지에 신속히 참여하며 2,500억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선 확보 등에 1조 1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당장 내년부터 상업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자원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쾌거입니다. 선제적 투자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마주할 경쟁 상대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막강한 금융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 상업적으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시장의 규칙이 공정한 경쟁에서 자국 우선주의의 배타적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낙관론 역시 마찬가지의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는 현재 실적이 증명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 영역 아닙니까? 한국이 페루와 K2 전차 54대, 차륜형 강갑차 141대라는 기록적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연합 출범으로 서반구 전역의 국경 통제가 군사화될 것이고 우수한 가성비를 갖춘 한국산 장갑차와 무인 드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꿀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간과하는 처사입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공산품 판매가 아닙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식 강경 진압 모델처럼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작전에 한국산 무기가 쓰일 경우 국제사회의 거대한 인권 비판과 가혹한 규제 리스크라는 거대한 정치적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기적 부작용 우려보다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재편의 거대한 가속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미국과 협력하며 전례 없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구상하는 강압적 재편의 실체입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을 성공 사례로 포장해 이란에도 동일한 방식의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폭력적인 의지입니다. 베네수엘라 자금이 끊긴 쿠바 역시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쿠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공언하는 상황입니다. 강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극도로 불안정했던 중남미 에너지 시장이 미국의 강력한 룰에 의해 강제로 편입되며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룰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원 수급의 획기적인 안정화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측 가능성의 이면에 숨은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쿠바 정부는 고위급 마쿠이 협상을 공식 구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치밀한 압박용 협상수를 불구합니다. 마두로 축출 직후 미국 광물기업 20여 곳이 카라카스로 몰려간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을
자유시장 논리가 아닌 자국의 전략적 재배치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룰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사안의 본질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미주의 방패연합 출범은 단순한 치안 뉴스가 결코 아닙니다. 서반구의 주요 항만, 핵심 광물, 그리고 멕시코로 대변되는 근접 생산기지를 장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영구히 축출하기 위해 미국이 가동한 거대한 산업 및 안보 결합 패키지의 서막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치안의 탈을 쓴 경제 패권 전쟁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이를 서방구 종합 리스크로 격상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멕시코 생산기지의 원가 절감에 머매달릴 때가 아니라 완벽한 물리적 보안과 공급망 단절에 대비한 지정학적 보건력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핵심 광물 외교 역시 단일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 공기업의 역량, 막대한 정책금융, 국제 법률 역량을 하나로 묶어 총동원하는 국가적 패키지 전략으로 승부해야만 치열한 자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호국 클럽에만 맹목적으로 편승하다가는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영내 필수 파트너를 영영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외교적 패착을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가장 무겁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앞마당인 서방구 경제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는 강압적 경제 안보 일체화 모델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아시아의 핵심 동맥, 즉 반도체와 첨단 기술 공급망에 대해서도 미국이 남미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방식의 절대적인 군사적 경제적 충성을 충고서로 내밀게 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패권의 파도에 기민하게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해일 속에 삼켜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 생존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혹하게 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나비 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